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30번 킬러 문제가 유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해줘야 되고요. 한 번에 안 되면 여러 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킬러 문제 푸는 발상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우리가 처음 보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함수의 개형 추론 이런 게 나오면은 뭐 몇 가지를 해볼 만한 게 있죠. 여기서 4차 이게 눈에 띄네요. 아, 혹시 이건 아닐까?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fx를 넣은 거랑 같진 않을까? 넣어보니까 x를 넣든 마이너스 x를 넣든 4승이 돼버리니까 같아지죠. 그래가지고 요놈은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fx는 우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함수니까 오른쪽 왼쪽 대칭인 그런 함수가 된다, 요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 함수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 봅시다. 어떤 게 있냐면 얘를 일단 x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요만큼이 0이 되는 점 많이 찾거든요. 즉 x에 0을 집어넣어 보면 이만큼이 지금 1 되니까 전체가 0이 됩니다. 빼기 c가 돼서 마이너스 c, x가 0일 때 마이너스 c를 지난다. 그리고 추론하건대 x가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도 어차피 안쪽이 커지면 바깥쪽도 커지는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fx는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c는 상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근거를 대놓은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거는 30번이니까 적어도 미분 정도는 해봐야 돼. 그래서 미분도 한번 해봅시다. 어렵진 않죠? 이거 미분하면은 겉미분한 게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고 속미분한 게 4x의 세제곱. 그런데 x가 양수인 부분에서는요, 얘가 분모는 항상 양수고요, 분자도 항상 양수입니다. 요놈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즉 양수인 부분에서 f'x는 항상 양수예요. 이걸 왜 했냐면요, 우함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쪽만 그리면 되거든요. 0보다 큰 쪽 한쪽만 그리면 되고, 대충 저 발상을 가지고 그려볼게요. 얘가 0,-c를 지나가요. 그리고 0보다 큰 지점에서는 f'x가 항상 양수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 얘가 항상 증가한다는 얘기죠. fx는 증가하는 그런 함수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로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갈 거 같아요. 로그 4x, x의 4제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여튼 요놈이 중간에 꺾이거나 이런 점이 발생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함수라는 거에서 왼쪽 오른쪽이 같아져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fx를 이 정도는 추론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 다음에 gx 한번 가볼게요. gx는 이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입니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요거를 보면요, 여러분들 하고 싶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분의 형태로 표현된 함수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요 위아래 똑같이 만들어 본다, x에다 a 대입, 이게 하고 싶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변 미분이 하고 싶어야 돼요. 이런 꼴의 문제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얘 감 잡기 전에 표현 보자마자 이런 발상 이끌어내는 거, 비슷한 문제 보시고 싶으시면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샘토린 검색창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놈을 x에다가 a를 대입을 한번 해봤더니 뭐가 되냐면, 이제 오른쪽에 a를 대입하니까 ga는 0이다. 그리고 양변 미분해봤더니 g'x는 오른쪽 미분하면은 얘가 라지 fx 빼기 라지 fa죠. 얘는 근데 상수돼가지고 날아가는 놈이고요, 얘는 미분하니까 다시 fx가 되는 놈이라서 그냥 fx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즉 여기에서
기억부터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 기억에서 우리는 어떤 걸 추론해낼 수가 있냐면은 G'X가 fx다. 즉 gx의 도함수가 fx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요놈이 이제 gx 함수를 그리면 도함수가 fx가 되는 거예요. 요거 많이 그려 보셨죠? 그래서 도함수 fx 저거 어떻게 그리냐면요, 얘가 바로 gx의 도함수니까 우리 gx도 한번 그려봅시다. 도함수에서 원함수를 거꾸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양수, 음수, 양수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수, 음수, 양수가 중요하고, 얘가 뭔지 모르니까 그대로 내려올게요. 그럼 요놈이 이제 양수니까 이때까지는 증가, 음수니까 이 구간에서는 감소, 양수니까 이 구간에서 증가, 이렇게 되는 대칭 함수가 딱 나올 거예요. 얘가 원점 x, y축 대칭이니까 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칭 함수 예쁘장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봤는데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되게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죠.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알파 1부터 알파 m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참신한 표현이에요. 얘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fx랑 gx는 지금 도함수 관계예요. 그리고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개. 그런데 도함수 관계에서는 우리 적분상수로 인해서 요놈이 이렇게 돼도 미분하면 똑같겠죠. 요놈이 이렇게 돼도 미분하면 똑같아요. 어차피 상수는 없어지기 때문이죠. 적분상수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려면 얘는요, 이렇게 되던가요? 이제 얘가 이렇게 돼야겠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가 되려면 예쁘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얘가 이렇게 여기서 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되겠죠. 또는 여기서 접해가지고 여기서 접하는 경우, 이때 또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겠죠. 이때의 적분상수와 이때의 적분상수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적분상수를 찾는 게 아니라 그때의 a 값을 찾는 거예요. 그 a는 무엇이냐, 우리 볼게요. 우리 아까 gx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부터 x까지의 ft dt였어요. 그리고 라지 fx 빼기 라지 fa, 식변형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즉 얘의 미분은, 부정적분은 요놈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c, 요놈이 바로 적분상수 그 위치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냐면은 ga는 아까보다 0이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두 가지 케이스 1에서 우리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냐면은 요 점과 요 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알파 1이 될 거고, 요 놈은 뭐 알파 몇이 될진 몰라요. 뭐가 큰지 모르니까. 그리고 케이스 2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점과 이 점이 바로 GA가 0이 되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 1, 2, 3, 4가 이 네 점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이거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추론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 네 점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그때 0을 가질 수 있는 케이스는 이게 4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m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4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구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를 구했죠. 그 다음에 함수 gx는 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gx 지금 그려놨잖아요. gx, 얘가 gx란 말이죠. 그럼 1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 극소값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알파 3가 바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대칭성에 의해서 그 반대쪽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알파 2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a가 알파 1일 때
함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일단 A가 알파 1이라는 거 알아두고 여기 오른쪽 여기를 봅시다. A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게 A네요. 얘가 알파 1이면요 G 알파 1이 0이 될 때의 그래프네요. 즉 G 알파 1이 0이 될 때의 그래프는 케이스 1인가요? 케이스 2인가요? 그렇죠. 케이스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요 케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고요. 그때 1에서 극소가수 갖는다. 이제 알파 3랑 알파 2는 구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요 표현을 잘 익혀야 돼요. 이게 한 번에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호흡 한번 쫙 하시고 여러분들 다른 문제 검산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갖다 골똘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볼까요? 알파 1부터 우리 m이 4라는 거 찾았으니까 알파 4까지의 gx는 즉 케이스 1에서의 이제 의미를 따지는 거니까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의 적분값이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넓이를 말하는 거죠. 그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은요 이제 알파 4가 되겠고, 알파 4는 또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헷갈리니까. 알파 4는 이만큼의 길이에요. 얘가 바로 알파 4가 되고요. 요 오른쪽 요거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0부터 1까지 fx의 절대값의 dx. 이게 뭐냐? 이 얘기는요 이제 미적분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fx 절대값은 fx는 이거고요. 절대값을 해버리면은 얘가 지금 뒤집어서 올라가겠죠. 즉 요 넓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요 요 넓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이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요 이제 요 놈의 부정적분 라지 f 1 빼기 라지 f 0에 또 절대값을 씌운 거란 말이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라지 f1은 뭡니까? 우리 g1이죠. 그리고 라지 f0은 뭐예요? g0이죠. 즉 g1, g1에서의 함수값과 1인 여기잖아요. 0에서의 함수값. 이 두 개의 높이 차이란 말이에요. 함수의 높이 차이예요. 이게 바로 요 놈이에요. 얘를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d입니다. 그러면 알파 4와 d 곱하기 k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볼게요. 알파 4는 가로의 길이고요. d는 세로의 길이에요. 요거 요 발상 여러분들 떠오릅니까? 되게 독특한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게 알파 4가 지금 이거고요. d가 이거니까 뭔가 이거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이 대칭성을 이용한 이 사각형이 보여야 돼요. 이 사각형은요 이 빨간색 요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따다가 여기에 대칭이니까 여기에 갖다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남는 부분 있죠. 이걸 따다가 그대로 여기에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즉 저기 보이는 저 분홍색 영역의 넓이와 이 초록색 영역의 넓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죠. 왜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칭이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저 분홍색 영역을 얘기를 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저 초록색 영역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분홍색 영역을 초록색 영역꼴로 바꿔보면 요만큼이 아까 d였고 d 곱하기 알파 4 그게 지금 이 직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주황색 영역은 d 곱하기 알파 4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 2가 바로 여기 있는 k가 되는 거죠. 얘가 알파 4가 되고 따라서 k는 2다. k는 2다를 구했고 또 이제 2의 c를 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c는 뭡니까? c 어디 있습니까? c는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c가 있어요. 그럼 c를 어떻게 구하냐? 이제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잠시만요. 네. C를 구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C를 구해야지 마지막까지 구하는데 얘는 이 가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쭉 둘러보신 다음에 안 쓴 거를 쓰시면 돼요. 얘가 gx가 x는 1에서 극소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gx를 미분하면은 g'x가 g'1이 0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랑 같거든요. 근데 g'1은 뭐냐면 아까 gx와 fx의 관계에서 우리 g'x는 fx다라는 거를 찾았어요. 즉 f1이 0이다라는 걸 찾았죠. 요걸 이용하면은 f1은요 ln 1의 4제곱 플러스 1 빼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0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놈이 ln 2 빼기 c가 0이고 c는 ln 2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의 ln 2는 로그 지수 로그의 성질 바꿔주기를 해버리면 2 ln 2가 되고 2의 1승 돼서 2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 다 나왔네요. 이만큼이 2고 2고 4고 그래서 4, 4, 16이 바로 정답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문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생각보다 30번 치고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뭐만 잘 구하면 되냐면 이 중간에 이 표현 있죠. 사실 fx의 개형 추론하는 복잡한 함수 개형 추론이 fx가 생각보다 쉬운 함수가 나왔어요. 우함수가 그대로 보였고 그리고 이제 특징점 x가 0일 때 y값 또 넣어봤고 이제 1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ln 정도의 표시가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기울기도 한번 따져보고 하면서 fx를 추론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친구라면은 어렵지 않게 fx를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요거는 보자마자 해석하기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은 말로 바꾸는 연습 계속 해야 됩니다. 해석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요한 정보인 g'x가 fx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정보인 g'x가 fx다. 그러면 fx는 우리가 그려놨으니까 gx는 fx가 도함수가 될 때 gx는 뭘까를 생각해서 이제 도함수의 역추론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함수에서는 증가감소 증가 이게 양수 음수 양수니까 양수 음수 양수형에서 증가감소 증가되는 그런 함수를 그려보면 대칭적인 함수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고 알파 1, 2, 3, 4가 여기 있는 대칭점이다 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데 이거 못 떠올리면은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꼭 오답 노트를 해두세요. 그래야지 요런 표현이 요렇게도 풀리는구나. 이게 평가원 문제는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래서 구평, 수능까지 이런 식의 이제 전체가 똑같은 건 안 나오겠지만 이걸 이용한 그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적분상수의 의미를 y값의 의미가 아닌 x값의 의미로 바꾼 요 중간에 있는 요 표현 있죠. 요거 정말 좋은 표현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나머지는 대칭성 이용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30번 치고는 풀만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없고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복습이 아니라 검산을 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다가 이제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은 스킵을 계속 하고요. 30번 잡고 계속 끝까지 풀지 말고 이거 한 3번 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첫 번째 단계까지 이제 보이는 데까지 보이고 잠깐 쉬었다가 검산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단계도 풀고 마킹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단계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